권 기자, 최근에 이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물가 탓이 가장 큰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소득 상황으로도 입증이 됐다고요. 네, 지난 연말까지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살림살이에 대한 최신 집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통계청 집계로 2023년에 가처분 소득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버는 돈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크게 늘면 오히려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보통 소득을 얘기할 땐 세전 소득을 얘기하지만요. 사실 여기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그리고 대출 이자를 뺀 그 다음의 소득을 봐야 내가 이만큼 버는구나, 우리가 쓸 돈이 이만큼 있구나, 비로소 실감이 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일단 지난해 우리 가계의 소득은 가구당 평균이 월 497만 6천 원 정도였던 걸로 집계됩니다. 월급, 사업소득, 또 연금 받는 거, 주식 투자해서 번 돈 다 합쳐서 이 정도란 얘기입니다. 2022년보다 그래도 2.8%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빼고요. 건보료 같은 이른바 준조세도 뺍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까지 빼고 나면 사실상 가계 손해에 남는 건 지난해에 월 평균 395만 9천 원 정도, 1년 전보다 1.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022년에는 이게 7.1% 늘어났었거든요. 지난해 피부에 와닿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었네요. 그럼 주로 어디서 작년과 차이가 발생한 건가요? 일단 지난해 우리 수출 부진을 비롯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소득 증가율 자체가 낮아졌던 탓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세금이랑 이자 내기 전의 소득이나 또 세금이랑 이자를 다 내고 실제로 내가 쓸 수 있게 남는 소득이나 증가율에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지난해에는 그 차이가 꽤 컸죠. 그만큼 세금과 이자 비용이 늘어났다. 더 정확히는 이자 부담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허덕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계 이자 비용은 지난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 1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될 리가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빚이 전혀 없는 집과 이른바 영끌한 집 또는 1인 가구나 4인 가구 다 합쳐서 본 거기 때문에 숫자 그 자체보다 추세를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9만 9천 원으로 기록됐던 숫자입니다. 1년 만에 무려 31.7%가 늘어난 겁니다. 일단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급등이 나타났던 2020년에 가계빚이 빠르게 늘어났던 게 큰 이유입니다. 여기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2020년에 가계빚 규모가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국제금융협회 집계상 가계빚이 GDP의 100%를 넘는 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뿐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2022년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가계가 신용대출 같은 이자가 높고 또 만기가 짧은 대출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갚아나가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2년 한때 105%가 넘었는데 지난 연말엔 100.1%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나마 이건 다행이지만요. 그만큼 최근의 국내 소비 부진, 내수 절벽에는 금리 부담, 또 빚 자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부담, 그러다 보니 쓸 돈이 남지 않는 부담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빠듯했는데 여기에 이 물가 부담까지 더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내 손에 남는 돈 쓸어 나가면 이번엔 보시는 것처럼 특히 먹을 것에서 물가 충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는 2022년보단 빠르게 진정된 편이지만요. 쉽게 동감할 수 없는 이유가요. 먹거리 물가와 외식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가계가 밥 먹고 사는데 쓰는 돈 7.9%나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먹어서 그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똑같이 먹어도 비싸져서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일단 올해 우리 수출을 비롯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질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자 부담과 이런 먹고 사는 비용 부담이 좀 더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내수 절벽을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부업에 뛰어드는 이른바 엔잡러가 사상 최대로 많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부업 인구는 이렇게 57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거의 13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나이가 많을수록 뚜렷했는데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40대와 50대 이상 직장인이 각각 36%, 37%로 20, 30대와 비교해서 비율이 높았던 겁니다. 부업을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전체의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배달과 배송 같은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이 늘어난 것도 부업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291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 10명 중 4명은 부업형, 간헐적 참여형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다 비교적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으로 여겨지는 무인 판매점이 최근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엔잡러는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명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이 이렇게 1%가량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크게 오른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찔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고금리 상황에 이자 비용도 지난해 27%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